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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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화가 시작이 되었고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화면 공유를 먼저 해놓고 이야기 시작할게요. 자, 화면 보이면 머리에 손 좀 이렇게 해주세요. 네, 잘 보이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주제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제 소개부터 잠깐 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이제 데이터 드리븐에서 책임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다양한 교육들,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실제로 이제 이렇게도 분석을 해보고 저렇게도 분석을 해보고 네,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여러분 이제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이신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 소개는 이렇게 한번 하고 우리 이제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명씩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하고 학년, 그리고 좋아하는 거, 먹는 거, 치킨 좋아합니다. 좋고요. 게임 좋아합니다. 좋고요. 이렇게 이름하고 학년하고 좋아하는 거 하나씩 해서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한 명씩, 우리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한 명씩 제가 이름을 한번 불러보면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우리 하연이, 최하연 학생부터 좀 해주실래요? 저는 5학년이고, 5학년이요? 네, 네. 게임을 좋아합니다. 네? 게임을 좋아합니다. 아, 게임 좋아하는구나.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시연이 송시연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이고 이름은 송시원이에요. 저도 게임을 엄청 좋아해요. 아, 게임. 역시, 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네. 시연 학생은 무슨 게임 좋아해요? 저는 비행기 운전하는 시뮬레이터 같은 거 좋아해요. 오, 비행기 운전하는 거. 오, 멋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진아 학생 혹시 카메라 켜주고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진아 학생은 지금 카메라가 꺼졌네요. 그러면 넘어가서 강현수 학생.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현수고요. 네. 5학년이에요. 좋아하는 음, 거는 운동을 다 좋아해요. 운동. 운동 좋아하는구나. 운동은 특히 좋아하는 거, 축구, 농구 이런 거 다 좋아해요? 요즘 야구를 친구들이랑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야구. 야구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최준우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최준호고요. 네. 5학년이고, 좋아하는 거는 치킨인데 치킨 중에서도 반반 치킨을 좋아해요. 아, 반반 치킨 좋아하는구나. 네, 치킨. 저도 치킨 좋아합니다. 그리고 김채원 학생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김채원이고요. 6학년이고 상탑초등학교에 다니고 좋아하는 거는 플루트 불기예요. 오, 플룻 음악 하시는구나. 네,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이렇게 친구들 모여 있을 때 한번 이렇게 들려주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네, 고맙습니다. 한경준 학생. 안녕하세요. 나이는 5학년이고 좋아하는 건 라면이에요. 아, 라면 맛있죠. 갑자기 저도 라면이 또 먹고 싶네요. 네, 박예일 학생도 부탁드릴게요. 저는 5학년 박예일이고요. 코딩을 좋아합니다. 아, 네, 코딩 좋아하시는구나. 네, 좋습니다. 코딩 어디 다른 데서 배운 적 있어요?
지금 여기 서연에 있는 학원에서 배우고 있어요. 네, 그렇구나. 이미 뭐 데이터 코딩하는 거에 이미 전문가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뭐 장민혁 학생 혹시 계신가요? 뭐 심채훈 학생, 그리고 박광윤 학생, 카메라 켜졌다. 박광윤 학생도 혹시 뭐 간단히 이름과 학년 좀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중1이고요. 좋아하는 거는 게임이요. 네, 좋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시고, 네, 채훈이 학생, 네, 심채훈 학생도, 네, 저는 5학년이고요. 그 네. 다음에 좋아하는 건 만들기요. 어떤 거 만드세요? 그냥 주변에 있는 물건 가지고 만드는 걸 좋아해요. 네, 좋습니다. 네, 신재훈 학생까지 했고, 장민혁 학생과 권진아 학생은 지금 카메라가 꺼져 있는 것 같고, 네, 네, 혹시 장민혁 학생 계신가요? 네, 그러면 일단 뭐 우리 여러분들께 쓱 들어봤는데 대부분 이제 5학년 학생들이 가장 이제 많은 것 같고 이제 중학교 우리 박광현 학생 같이 이제 중학생도 이제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생님이랑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데이터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들어봤다? 손 좀 들어주실래요? 준우가 가장 먼저 들었네요. 혹시 준우가 그 데이터라는 걸 한번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들어보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데이터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들어본 것 같긴 한데 데이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는 조금 아직 정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죠. 일단 우리가 데이터라는 말은 이제 잘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그 리터러시라는 단어가 이제 뒤에 붙어서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데이터 리터러시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데이터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실제로 수집해보고 분석해보고 그리고 데이터를 통해서 실생활 속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능력, 이걸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재미없는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데이터 리터러시 뭐 이런 거다라는 정도 감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점심 드셨어요? 점심 혹시 안 드신 분? 다 드셨구나. 네, 선생님은 그 아직 이제 오늘 수업이 끝나고 여러분들하고 하는 이 수업 끝나고 먹으려고 아직 이제 먹진 않았는데 치킨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아까 준우 어딨죠, 준우? 우리 준우 학생이 아까 치킨 좋아한다고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치킨 먹을까 이제 피자 먹을까 고민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 이제 골라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치킨이 좋다. 치킨이 좋은 것 같다. 역시 준우 역시 치킨파 준우. 자기는 피자가 좋을 것 같다. 피자가 더 많네요. 피자가 더 많구나. 혹시 하연이는 피자로 손든 이유가 있나요? 그냥 평소 치킨보다 피자를 더 좋아해요. 조금 끊겨가지고 잘 안 들렸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어, 그냥 치킨보다 피자가 더 맛있다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치킨보다. 네. 자, 여러분, 사실 뭐 치킨과 피자, 제가 지금 이따가 끝나고 뭐 먹을까 이제 고민을 해보면서 이것저것 뭐 수업 전에 뭐 조금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치킨 먹을까, 피자 먹을까 할 때 이것저것 이렇게 찾아보죠. 뭐 예를 들면 유튜브에 가서 뭐 치킨이나 피자 이제 먹방이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찾아본다던가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진 같은 거, 뭐 치킨 사진이라던가 뭐 피자 사진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이렇게 찾아보죠. 여러분 혹시 시연이 이 앞에 있는 그림 중에 제일 오른쪽에 이상한 거 있죠? 이거 뭐 같아요, 혹시? 아, 그 치킨 뼈로 만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치킨 뼈로 만든 용이래요.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막 그 치킨을 이렇게 막 검색하다가 보니까 이 치킨은 뼈 가지고 이렇게 막 그 용도 만들고 뭐 이런 이제 사진도 막 찾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영상도 찾아보고요. 뭐 사진들도 막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영상 사진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격이 얼마인가도 이제 찾아보게 돼요. 그래서 치킨이랑 배가 많이 고프니까 치킨이랑 뭐 피자를 한 번에 먹어야겠다. 이러면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될까? 제가 아까 가격을 찾아보니까 한 34,000원 이렇게 세트로 팔더라고요. 이 정도 가격이구나. 그리고 뭐 뭐 신문 기사에 나온 그래프들도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죠. 여러분 보면 예일이 지금 그 화면 보면 치킨 가격이 비싸요? 피자 가격이 비싸요? 치킨 치킨이요. 가격이 이렇게 비싼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치킨 가격이 뭐 2015년에 비해서 2019년에 많이 올랐구나. 이런 가격 정보도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치킨, 피자 이제 골라서 시킬 때 뭐 다른 사람들 리뷰를 보기도 이제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혹시 아까 치킨 좋아했던 우리 그 준우, 치킨 좋아하는 준우. 준우도 치킨 시킬 때 다른 사람 리뷰 같은 거 찾아본 적 있죠? 아니요. 별로 없어요? 그냥 먹어보고 네. 맛있으면 그것만 먹어요. 아, 그렇구나. 준우 같이 이렇게 자기의 확신에 따라서 이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고, 자기는 뭐 시켜할 때 리뷰 같은 거 본 적 있다. 뭐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거 리뷰 같은 거 본 적 있다. 없으세요, 여러분? 선생님은 그 뭐 배달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리뷰 같은 거 찾아봐요. 그리고 그 뭐 나무 위키, 여러분 나무 위키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이렇게 나무 위키 들어가서 뭐 치킨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치킨이나 피자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얻어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치킨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우리나라 치킨집이 편의점 개수만큼 많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치킨을 검색하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선생님이 직접 뭐 치킨을 먹을까, 피자를 먹을까 고민을 하면서 영상도 찾아보고 리뷰도 찾아보고 뭐 나무 위키도 찾아보고 여러분들도 실생활 속에서 인터넷에서 네이버에서 뭐 카카오에서 이런 정보를 찾아볼 때 사실 여러분들이 찾고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데이터를 다 이용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사진도 데이터가 될 수 있어요. 사진도 데이터가 될 수 있고요. 영상도 데이터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글, 숫자 이런 것도 데이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의 음성도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 준우, 제가 아까 준우한테 이야기를 물어보면서 자, 뭐 치킨 볼 때 뭐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준우가 직접 말로 리뷰 같은 거 굳이 찾아보지 않고 마음에 드는 거, 맛있는 거 있으면 그것만 먹는다라고 했던 요 짧은 한마디 음성도 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는 문자, 숫자, 뭐 소리, 그림, 영상 이런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데이터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치킨은 2만 원,
뭐 피자는 뭐 15,000원 뭐 이런 정보가 있다고 하면은 나는 조금 더 싼 뭐 피자를 먹어야겠다 뭐 이런 힌트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고 뭐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문자, 숫자, 영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데이터가 뭔지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우리 학생이 데이터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이걸 설명하기는 조금 아직 정리가 안 됐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데이터가 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뭐 지금 제가 그 치킨이나 이제 피자에 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 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는 또 조금 이 부분 조금 데이터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데이터들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대안을 탐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피자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또 피자의 가격은 어떨까? 다른 사람들은 피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피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데이터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실행을 또 가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피자를 먹을까, 치킨을 먹을까, 뭐 단순히 기분으로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도 따져보고요, 다른 리뷰도 한번 참고를 해보고요, 이렇게 데이터로 검토를 해 나가면서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는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가능하게 해줘요. 그래서 치킨의 가격이 피자에 대해 비싸다. 아까 우리 그래프를 이렇게 봤었던 데이터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 앞으로도 계속 치킨 가격이 오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리뷰들을 찾아볼 때, 피자가 엄청 맛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리뷰들을 보면, 이 피자는 이제 잘 팔리지 않아서 없어지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활용돼요. 치킨집 사장님도 데이터를 보고 어떤 메뉴를 더 만들면 좋을지 데이터를 활용해서 오늘은 마늘 치킨을 조금 더 많이 만들면 좀 더 많이 팔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응원하는 축구팀 감독님, 우리 아까 야구 좋아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뭐 야구팀 감독님도 똑같이 상대 팀을 이기기 위한 전략을 구성할 때 이제 데이터를 활용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유튜브 혹시 자주 보세요? 유튜브 자주 보시는 분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시연이가 가장 먼저 들어줬다. 시연이 유튜브로 어떤 영상 많이 보세요? 여기 쇼미더머니 많이 봐요. 쇼미더머니 많이 봐요? 네. 그런 그 쇼미더머니를 많이 보면 그 유튜브의 그 추천 영상에 쇼미더머니 관련한 영상이 자동으로 추천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처럼 영상을 추천해 줄 때도 우리는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추천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기상청에서 이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날씨 정보를 보고 이제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우산을 들고 갈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즐거운 현재 그리고 또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데이터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조금 이제 빅데이터라는 개념으로 한번 조금 넘어가면
우리가 살펴본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엄청 많이 모이면 빅데이터가 됩니다. 여러분 빅데이터라는 말을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혹시 빅데이터라고 들어보셨어요? 빅데이터. 치원이는 역시 이제 들어보신 것 같고. 혹시 채원이 빅데이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보셨구나. 혹시 빅데이터를 실제로 분석해 본 경험은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실제로 분석해 보시지는 못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빅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긴 했지만 이거를 실제로 분석하는 것은 조금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오늘 실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치킨 피자가 또 나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저와 같이 이야기했던 치킨 피자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치킨과 피자 관련해서 자, 치킨과 피자 어떤 게 더 인기가 많을까? 또는 여자와 남자는 어떤 걸 더 좋아할까?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는 더 어떤 걸 좋아할까? 이런 궁금증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예일이 학생. 네. 박예일 학생, 혹시 치킨과 피자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피자요. 피자요. 좋습니다. 피자. 그리고 강현수 학생, 우리 현수. 네, 네, 현수한테는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자는 치킨과 피자 어떤 걸 더 좋아할 것 같아요? 피자요. 여자는 피자, 치킨이요. 남자는 피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여자 학생한테도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하연이는 두 번째 질문에 어떻게 생각을 해요? 뭔가 여자랑 남자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뭔가 음, 꼭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다르게 나올 거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채원이한테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마지막 질문. 나이에 따라서 치킨과 피자가 좋아하는데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나올까요? 잘 모르겠어요. 갸우뚱. 네, 좋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실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쉽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이런 빅데이터를 쉽게 분석하는 곳에 들어가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 빅데이터 분석 제공하는 곳들이 많은데 이 카카오 데이터 트렌드라는 곳이 조금 비교적 여러분들도 쉽게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곳이어서 한번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채팅방에 이 사이트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 치킨과 피자 어떤 게 더 인기가 많을지 그리고 여자와 남자, 여자는 치킨, 피자 어느 걸 더 좋아하는지 실제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들어가서 데이터 분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한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직접 제가 채팅방에 올린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또 말로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리면서 갈게요. 자, 화면을 조금 끄고 이제 저도 이제 화면을 하나 쪽으로 켜볼까요?
네, 이런 화면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에 검색어에 치킨 이렇게 하고 피자, 네, 이렇게 두 개 검색어를 한꺼번에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치킨과 피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어를 뭐 최대 5개까지 입력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뭐 치킨하고 피자 두 개만 이제 넣어서 한번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밑에 보면 뭐 기간도 검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기, 사람들이 뭐 핸드폰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컴퓨터로 검색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성별 데이터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뭐 연령 데이터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일단 그냥 기본 상태로 두고 우리 그냥 치킨과 피자 요거 두 개만 놓고 검색어 조회하기를 딱 눌러보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자, 치킨과 피자를 한번 넣고 검색을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고 그 검색 결과가 어떤지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조금 이따가 눌러볼게요. 자, 보고 계신가요? 자, 그러면 시연이 학생, 네. 네, 그 혹시 검색어 조회하기 해서 결과 혹시 확인하셨나요? 네. 그 치킨과 피자 어느 게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치킨이요. 왜 그렇게 생각했죠? 검색량도 치킨이 더 많고, 음. 지역별로 분석한 것도 치킨이 다 치킨이어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럼, 시연이가 지금 확인한 것처럼 우리가, 빅데이터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치킨과 피자 중에서 치킨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피자보다는 전반적으로 치킨이 인기가 조금 더 많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채원이, 김채원 학생, 김채원 학생 얼굴이 안 보이고 있었어요. 까매졌었어. 채원이 학생 지금 들리나요? 네. 네. 채원이 학생도 그 카카오 데이터 트렌드로 치킨 피자를 검색을 해보셨나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여자 같은 경우는 치킨을 더 좋아하나요? 피자를 더 좋아하나요? 음, 피자요. 여자는 피자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다. 혹시 남자도 똑같이 나왔나요? 네. 남자도? 선생님은 이렇게 나왔어요. 어, 선생님이 그 치킨과 피자를 넣고 검색을 하니까 여성은 피자가 조금 더 높고 남성은 치킨이 조금 더 높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 거를 이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조금 치킨보다 피자를 조금 덜 먹는 경향이 있구나. 뭐 이런 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일단 데이터 트렌드를 통해서 우리가 치킨과 피자, 뭐 성별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연령별로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검색을 한 결과를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카카오 데이터는 끄고 다시 저쪽 화면을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그 유튜브 본다고 이야기한 학생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유튜브의 뭐 알고리즘 같은 거라던가. 그러니까 뭐 그 유튜브 보면 뭐 이렇게 뭐 제가 들면 자두가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영상 밑에는
뭐 자주라는 어떤 이런 그림이 뜨는 영상이 자동으로 추천되던가 이런 어떤 신기한 알고리즘 그리고 또 뭐 쿠팡 같이 그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뭐 물건 광고도 하고 뭐 추천도 하고 그리고 또 물품을 배송하는 체계 이런 것들도 사실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성남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지금 교육도 사실 빅데이터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학교 갈 때 아니면 뭐 다른 곳에 갈 때 버스를 이용하는 것도 이 버스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노선이 그려지는 거고 여러분들 학교 교실도 이제 앞으로는 빅데이터 이런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돼서 학교의 그 공부하는 환경도 많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뭐 도서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공연을 보는 것도 빅데이터가 활용돼서 뭐 도서관의 좌석 예약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공연할 때 뭐 티켓을 예매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여러분께 편리하게 제공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 그 카카오 데이터 같이 빅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까 소개했던 그 카카오 데이터 트렌드 이런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실제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도 있고요. 그리고 뭐 카카오 데이터 트렌드도 있고요. 그리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어요. 이 중에서 선생님이 한 군데만 조금 더 이제 소개를 드릴게요. 빅카인즈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제가 채팅방에 한번 올려둘게요. 잠시만 또 끄고. 자, 요 빅카인즈라고 하는 이제 사이트는 여러분들 뭐 숙제하거나 아니면 학교 공부 관련해서 뭐 수행평가 같은 거 할 때 신문 기사 같은 거 이제 많이 찾아볼 텐데 그런 거를 이제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뭐 워드 클라우드도 그려주고 관계도도 그려주고 해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링크 올려드린 거 한번 들어가셔서 빅카인즈가 어떤 그 사이트인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제가 실제로 분석해보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여러분들 빅카인즈 가셔서 이건 뭐지 하고 한번 살펴보고 계시고요. 제가 로그인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런 사이트가 있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검색어 입력하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로 보고 싶은 주제를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뭐 피자나 치킨 이런 건 이제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뭐로 해볼까요? 뭐 코로나 이런 걸로 한번 해볼까요? 코로나 하면 뭐 이렇게 자동 완성도 되네요. 제가 검색을 해보면 자 검색을 하면 이제 뉴스를 검색을 해서 분석을 해줍니다. 자 현수 학생 네, 현수 학생 요거 화면 지금 보이나요? 네. 여기 화면 중에서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숫자가 뭐라고 써 있나요? 18만 90이요. 이게 뭘까요, 현수야? 데이터의 개수요. 맞아요. 이 코로나와 관련된 신문 기사 데이터를
18만 건을 이 비카인즈가 분석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8만 건 신문기사 데이터를 한 번에 이렇게 분석을 하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여기 밑에 보면 분석 결과 및 시각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 실제로 그 아까 그 현수가 이야기해 주었던 그 18만 건을 이렇게 데이터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관계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눌러보면 자 18만 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줍니다. 요거는 지금 간단히 되어 있는데 여기 숫자를 조금 바꿔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을 그려주죠. 자 보면 코로나, 우리 아까 코로나 검색한 그거죠. 그래서 코로나19, 그리고 그 최근에 이제 백신, 부스터 백신도 한창 하고 있으니까 부스터 이런 개념들, 미국,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오미크론 바이러스라는 게 또 새롭게 등장을 했죠. 그래서 오미크론이라는 것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모더나 이런 백신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아스트라제네카. 네, 이런 식으로 18만 건 데이터를 한 번에 분석을 해서 이렇게 그림도 그려주고요. 그리고 이런 그림뿐만이 아니라 연관어 분석 이런 걸 눌러보면 자 이렇게 그림을 워드 클라우드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이런 식으로 백신 접종, 백신 관련해서 후유증도 있고요. 세계보건기구, 오미크론,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그다음에 재감염,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돌연변이,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유전자 그리고 화이자 이런 백신들, 코로나19와 관련된 신문 기사들 중에서 여러 가지 많이 언급되는 정보들을 이렇게 한 번에 보여줄 수가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비카인즈나 선생님이 아까 잠깐 소개해줬던 그 빅데이터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이런 사이트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검색도 해보고 내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또 내가 몰랐던 새로운 정보를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이런 그 사이트들 들어가서 한 번씩 검색도 해보시고 실제로 분석도 해보시는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숙제하거나 할 때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숙제를 하면 더 멋진 또 결과를 제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도 활용할 수 있고요. 카카오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소개해줬던 비카인즈 이런 것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 데이터들도 여기 경기 데이터 드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데이터들이 성인들 대상으로 한 데이터가 조금 많긴 하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같이 청소년들과 관련된 데이터들도 모아놓은 곳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정말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서 요거 우리 아까 같이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데이터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잘못 사용한다면 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신문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잘못 사용해서 악용한다, 남용한다, 정보가 유출이 된다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 또 질문을 한번 요거 해볼까요? 잠깐. 우리 아까
혹시 그 예일이 학생? 예일이 학생 지금 안 들리나요? 접속이 끊겼나? 아니, 마이크가 꺼졌다 켜졌다 하고 있네요. 그럼 조금 있다가 다시 하고 현수 학생? 네. 네, 현수 학생 혹시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핸드폰 없어요? 네. 혹시 핸드폰 자기가 가지고 있다. 제가 질문 하나만 해보려고. 핸드폰 가지고 있는 학생이 지금 우리 학생들 대부분 이제 초등학생이라서 핸드폰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우리 아까 광원이가 지금 광현이 있나요? 박광현 학생?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모르는 번호에서 스팸 문자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는데 막 이상한 전화예요. 이런 것처럼 이런 걸 받으면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도 이런 그 선생님의 번호라는 그런 데이터가 제 동의 없이 수집되고 활용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잘못 사용되면 그냥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이런 신문 기사들처럼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또 카카오에 들어가서 빅카인즈에 들어가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 활동이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할 때는 다음 사항을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준우 학생, 준우 네? 네, 준우 학생 여기 빨간 글씨 밑에 있는 거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네. 첫 번째 거를 혹시 읽어줄 수 있을까요? 네. 개인적인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수집. 네, 개인적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수집을 할 때 조심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할 때 개인적인 정보, 뭐 이름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등록 번호라든지 그리고 뭐 핸드폰 번호라든지 이런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인지 꼭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라면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됩니다. 자, 시연이 학생. 네. 네, 시연이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임의적 조작. 네, 그 데이터를 잘 수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조작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치킨집 사장님이 치킨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그 리뷰를 조작한다거나 하면 이제 그 리뷰를 보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채원이 학생, 김채원 학생, 네. 네, 요 세 번째 거 한 번만 읽어줄래요? 네? 여기 화면에 세 번째 거, 과장되고라고 시작하는 거. 과장되고 편향적인 데이터 해석. 네, 올바르게 수집된 데이터라고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보고 과장해서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까 봤었던 남자는 치킨을 조금 더 좋아해 라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함께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남자가 치킨을 더 좋아해 라고 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는 것이죠. 시연이 질문 있네요. 네. 선생님, 근데 네. 만약에 오늘 치킨집 사장님이 뭐 이 집 치킨 맛있어요, 프라이드 치킨 맛있어요, 뭐 샵 이 집 사장님 친절해요라고 올리면 뭐 콜라 한 병 서비스 하나 주겠다 뭐 그런 네. 거 있잖아요. 그건 조작이에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광고니까 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대신에 그 치킨이 맛있어요가 아니라 우리 집 치킨에는 뭐 예를 들면 치킨에 좋은 과일을 넣었어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과일을 안 넣었어요. 이러면은 이제 조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광고를 우리가 조작이라고까지 표현하지는 않아요. 네. 네, 좋습니다. 질문 좋아요. 자, 박예일 학생. 네, 네, 마지막 거 한 번만 읽어봐 주실래요? 사회적 규범에 맞지 않는 데이터 활용. 네, 여기서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법이라든지 아니면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규범에 맞지 않게 데이터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뭐 나쁜 짓, 좋지 않은 걸 하려고 데이터를 수집해서는 안 되고요. 데이터 분석 결과를 범죄에 활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이터를 잘 사용하고 활용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역량을 조금 키워가는 것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데이터를 잘 이해하는 역량. 여러분들 이미 우리 앞 시간 초반부에 했던 것처럼 데이터가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이고 내가 필요한 데이터의 형식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잘 확보하는 역량도 필요해요. 내가 데이터가 필요한데 어디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건지 어떻게 수집을 하고 얼만큼 수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과 관련한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미 여러분들은 뭐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이미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확보하는 역량이 이만큼 높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데이터를 잘 판단하는 역량도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로 소통하는 역량이에요. 여러분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때 혼자서 나 혼자 나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나 혼자 쓸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의사소통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함께 토론하면서 함께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더 나은 데이터 생활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터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실제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석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또 사이트들도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실제로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내가 관심 있던 것들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게 하고 그리고 또 궁금한 문제를 데이터로 이렇게 해결해 보는 그런 또 과정을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시면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 활용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첫 시간 데이터 리터러시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데이터 관련한 진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진로 시간은 한 10분 정도 쉬고 한 3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잠깐 쉬었다 진행할게요. 자, 박수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3시 잠깐 쉬었다가 3시부터 시작할게요.
끝났습니다. 그래도 저도 정신 안 쓰고 있습니다. 네. 파일이 있으니까 네, 요거 끄면 되죠. 네. 두근 이거죠? 열라 참깨 함께 처먹는 물은 안 먹었습니다. 아하. 드시죠. 그러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파이팅. 냉.
네,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분들 이제 들어오시고요. 캠 켜주세요. 준우 학생 얼굴 좀 잘 보이게 캠 조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 수업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를 보면서 수업 수준을 맞춰서 내년 수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얼굴을 좀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게 저희 쪽에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다른 친구들이 이 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지를 좀 보면서 하는 거라서요. 네. 심채훈 학생은 캠이 전혀 안 되시나 봐요. 안 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수업 중에 최대한 카메라 켜주시고요. 그리고 마이크도 켜시고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는 게 수업 진행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서 캠 지금 다 켜주세요. 진아 학생은 얼굴이 잘 안 보이던데 한번 조절 부탁드리고요. 예일 학생도 켜주시고 네. 네, 이제 한 50분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 진로 이런 부분을 현직에 계신 우리 선생님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수업을 해주실 최명수 선생님은 지금 현재 그 데이터 드리븐에 대한 스타트업 회사에 계시고요. 예전에 기자도 하셨어요. 그래서 기자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면 그런 진로에 대한 상담도 해주실 것 같으니까요. 한 50분 정도 남은 시간 좀 재밌게 수업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명수 선생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잘 들리시나요? 아, 네, 좋습니다. 잘 들리시면 이렇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아, 네, 다들 잘 들리시는 걸로 알고.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의 미래와 데이터 분석가 강의를 진행할 최명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화면 공유를 하면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네,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아까 정민쌤이 잠깐 소개해 주시긴 했지만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사람이에요. 저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를 이제 졸업을 하고요. 신문사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여기 보시면 약간 노예 같은 불쌍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학원도 좀 다녔다가 지금은 데이터 드리븐이라는 이제 교육 전문 스타트업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지 기획하고 모아진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나라는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업무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숫자 질문 먼저 하나만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 보이는 그림에 사람들이 다 직업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혹시 여기서 지금 뭐 보이는 직업들 중에 아는 직업 있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혹시 강현수 학생 이 중에서 직업들 다 알고 있는 것들 몇 가지 정도나 있어요? 축구 선수랑 경찰 뭐 그런 셰프 같은 거는 많이 알아요. 오, 여기 있는 직업들은 그래도 다 좀 알만한 직업들이거든요. 박예일 학생은 어때요? 여기 이제 미술관하고 경찰관하고 뭐 승무원도 있는 것 같고 많아요. 오, 알고 있는 게. 다 잘 아시는 편이네. 시연 학생은 어때요? 저도 평소에 많이 보던 직업 그림이나 그런 거에서 대부분 다 알 것 같아요. 그럼 준우 학생은 혹시 여기 있는 직업들 중에서 잘 모르겠다 하는 직업 있나요? 어, 대부분 다 아는 것 같은데. 어, 근데 그러면 저는 약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거네요.
저는 그래도 모르는 직업이 한두 개쯤은 있을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여기 있는 이 그림에만 해도 되게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한 몇 가지 정도의 직업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 숫자를 잠깐만 고민을 해보고 한 명씩 저한테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숫자를 알려주세요. 먼저 하실 분 손 들어도 좋습니다. 좋아요. 현수 학생? 1000가지 정도요? 1000가지? 오, 좋아요. 이제 다른 학생들 얘기하면 얼마나 가까운지 혹은 뭔지 그 정도 힌트는 드릴게요. 또 생각했던 학생 있나요? 시연 학생. 한 400 정도? 400개. 예일 학생은요? 한 2만 개는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까지 나왔던 숫자들 중에서 예일 학생이 제일 가까워요. 예일 학생의 기록을 좀 깨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현수 학생 다시 도전. 25,000이요. 25,000. 오, 그거보단 조금 낮을 것 같아요. 시연 학생은 어때요? 22,000. 22,000. 아직까지 예일 학생이 제일 가까워요. 좋아요. 앞으로 3명만 더 얘기를 받겠습니다. 현수 학생 다시. 2만이요? 2만? 2만은 아까 2만 나왔는걸? 1,000이요. 21,000? 좋아요. 아직까지는 준호 학생 2만 1? 2만 개? 2만 1. 그럼 2만 1개 정도. 좋아요. 그러면 약속한 숫자를 했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데이터는 2020년에 작성된 데이터 기준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맨 왼쪽에 있는 게 한국, 가운데 있는 게 미국, 오른쪽에 있는 게 일본인데 한국에는 약 17,000개의 직업이 지금 있다고 해요. 그리고 미국에는 31,000개의 직업. 아무래도 땅도 크고 사람도 많다 보니까 되게 더 많은 직업들이 있겠죠. 그리고 일본에는 오히려 한국보다 조금 적어요. 16,000개의 직업이 있어요. 근데 이 직업의 숫자가 지금 이렇게 딱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2020년에는 이 정도 숫자가 있었지만 2019년은 또 다르고 2018년은 또 달라요. 그래서 매년 없어지는 직업도 있고 새로 생기는 직업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직업이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는 데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생기거나 없어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영상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잠깐 보고 넘어가요.
자, 여기까지. 자, 영상들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은 영상들을 다 보셨으니까 선생님이 간단한 퀴즈를 내볼게요. 첫 번째 퀴즈. 자, 왼쪽은 무슨 직업일까요? 화가요. 오, 좋습니다. 바로 다 맞추시네. 그럼 오른쪽은 어떤 직업일까요? 판사. 판사요. 자, 다시 한번 잘 안 들렸어요. 판사요. 판사. 혹시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는 있나요? 오케이, 다들 그러면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 자, 그럼 맞아요. 왼쪽에 있는 직업은 화가고 오른쪽에 있는 직업은 판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판사요. 판사요. 뭐? 자,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몇 분한테 물어볼게요. 하연 학생은 어떤 직업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판사요. 판사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판결을 내릴 때 인공지능이 하면 더 적절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오, 인공지능도 아는구나. 하지만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뭔가 정성이 안 들어갈 것 좋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학생 있나요? 손 들었다. 네, 예일 학생. 판사가 이제 로봇이나 뭐 자동화가 되면 더 공정하게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어서. 오, 맞아요. 다들 너무 잘하셔가지고 선생님이 알려줄 게 없는데. 이건 문제 난이도를 좀 올려야겠다. 네, 맞아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그 판사가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직업이에요. 이거는 2014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진행한 연구고 향후 한 15년 이내에 이제 그 예일 학생이 많이 알려주신 대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판례들을 데이터를 다 모아서 현재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리는 판결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판사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왜 화가는 사라지지 않겠는가? 화가들이 이제 자신의 예술적인 독창성을 그림에 담아서 그리는 것은 이거는 룰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류의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가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직업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좀 문제 난이도를 올려보죠. 자, 왼쪽에 있는 직업은 어떤 직업일까요? 맞춰보세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어떻게 알았지? 네, 맞아요. 그 왼쪽에 있는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직업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빅데이터 분석가? 아니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전통적인 옆에 막 그쵸, 막 옆에 돈 표시 있고 이렇죠. 회계사예요. 근데 회계사가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직업이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문제.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회계사 직업 중에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어느 직업일까요? 회계사요. 회계사요. 자, 이번엔 아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친구들 한번 의견을 들어볼게요. 박광윤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직업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세요? 회계사요. 회계사? 이유는 뭐예요? 회계 월급도 안 주고 로봇이 다 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회계 업무를 다 로봇이 진행한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자, 김채원 학생, 혹시 마이크 되시나요? 네. 네. 채원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직업이 사라질 직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음, 잘 모르겠어요.
채원 학생은 아직 잘 모르겠다 이고. 자,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의견 들어볼게요. 민혁 학생? 장민혁 학생 혹시 마이크 되시나요? 회계사가 없어질 것 같아요. 아, 회계사가 없어질 것 같아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런 돈에 관련된 업무를 로봇이 더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자, 의견들이 대체로 다 일치하는데 회계사가 사라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직업이에요. 자, 그러면 앞에 영상에서도 봤었고 저희가 지금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도 알아봤지만 앞으로 컴퓨터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하는 직업이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한번 이제 종합 퀴즈를 내볼게요. 여기 총 12개의 직업이 있어요. 이 12개 직업 중에서 향후 6개 직업은 앞으로 30년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라고 조사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을 해보시고 사라질 것 같은 직업 6개를 이야기를 해봐 주세요. 정리 다 된 친구들부터 손 들어주시면은 선생님이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아요. 현수 학생 먼저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교사랑 회사원이랑 운전기사, 제품 조립원, 택배원,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분석가는 아니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오, 그렇게 6개. 준호 학생이요? 택배원, 회사원, 운전기사, 제품 조립원, 디자이너 정도? 오, 디자이너. 요건 조금 다른 의견이네요. 자, 또 다른 학생들. 네, 시연 학생. 택배원이랑 회사원, 판매원, 제품 조립원이요. 오, 4개밖에 안 되는데 요 4개의 직업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시연 학생은?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학생 있으신가요? 네, 채연 학생. 교사랑 회사원이랑 판매원이랑 운전기사랑 제품 조립원이랑 택배원이요. 오, 좋아요. 그러면 다음은 예일 학생 얘기해 주시겠어요? 택배원이랑 교사랑 회사원이랑 판매원하고 그리고 저 제품 조립원일 것 같아요. 오, 답들이 다들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또 이제 발표하고 싶으신 분?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남아요. 그러면 왜 이런 직업들만 남고 사라진 직업들은 왜 사라지는 거일까요? 자, 선생님이 사진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이 아저씨 지금 운전 엄청 위험하게 하고 있죠. 지금 고속도로를 막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보세요. 막 운전대도 안 잡고 막 이렇게 운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운전하면은 지금 경찰 아저씨가 막 잡아가거든요. 그럼 이 아저씨는 곧 잡혀가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 아저씨가 타고 있는 차는 자율주행차고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실제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 운행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해요. 혹시 자율주행차가 뭔지 모르시는 분 다 알아요? 오, 그럼 자율주행차가 뭐예요? 그럼 자율주행차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자율주행차가 뭔지? 시연 학생. 상황 같은 거 판단해서 음.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 예일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차끼리 서로 통신하면서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스스로 운전하는 차요. 맞아요. 그게 자율주행차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모든 차들이 이런 식으로 자율주행차가 돼버리면 아까 봤던 운전기사 아저씨는 일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운전기사라는 직업은 앞으로 30년 이내에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직업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는 선생님도 보고 깜짝 놀란 장면이거든요. 최근에 본 영상인데 요거 하나 보고 지나갈게요. 저는 요거 보고 와 무슨 거의 뭐 무슨 공상과학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저 그 비행선 같은 게 있고 드론들이 그 주위를 막 떠다녔잖아요. 그 드론들이 결국 하는 것들이 5kg까지의 이제 물건들을 각 집의 베란다나 이런 쪽으로 다 배달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택배기사나 우체부 아저씨들 같은 경우는 일들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직업들은 그 점점 사라지는 직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떤 직업들이 앞으로 사라질 것인지 혹은 어떤 직업들이 남아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봤는데 이런 세상의 트렌드를 알아보기 위해서 스위스 다보스라는 곳에서 매년 회의를 개최를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이 이제 그 다보스 포럼의 그 포스터거든요. 그래서 이 다보스 포럼에는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시나요? 빌 게이츠 누군지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군. 자, 마윈 이제 알리바바라고 중국의 아주 굉장히 큰 그 온라인 유통업체를 경영하시고 있는 회장님이죠. 그래서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참석을 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혹은 뭐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예측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장소가 다보스 포럼이에요. 근데 이제 2016년에 다보스 포럼에서 일자리의 미래라는 발표 자료를 냈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이 포스터 보고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낸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컴퓨터가 아직 대체하지 못하는 분야들이 이제 보통 왼쪽에 있는 지금 분야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대체를 할 수 있는 분야들은 오른쪽에 있는 분야들이에요. 그래서 보면 건축, 공학, 컴퓨터, 수학, 경영, 뭐 사업, 금융 뭐 이런 쪽은 컴퓨터가 아직 대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한 직업으로 나오지만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직업 영역들은 그 컴퓨터가 다 대체를 할 수 있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급속도로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건 글래스도어라고 해서 미국의 잡코리아 같은 사이트예요. 잡코리아가 다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직업을 찾게 되면 회사들이 막 우리 이번에 몇 명 뽑을 거예요 하고 이런 것들을 잡코리아라는 사이트에 올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채용 공고나 이런 건 원서를 이제 접수를 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잡코리아에서도 많이 활용하는데 글래스도어는 미국의 잡코리아 같은 그런 회사고 그런 식으로 이제 회사들이 채용 공고를 내는 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원서를 내는 거나에 대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글래스도어에서 앞으로 가장 유망할 것 같은 3개 직업을 조사를 했어요. 자, 그럼 문제. 이 글래스도어에서 조사했던 가장 유망한 3개 직업에 대해서 맞추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오케이. 자, 현수 학생 얘기해 보세요. 드론 조종사랑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리고 로봇 개발자 같은. 오케이. 자, 현수 학생 의견 잘 들었어요. 자, 또 다른 학생. 자, 준호 학생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시연 학생 아까 의견 있었던 것 같은데. 건축가랑 예술가. 건축가. 예술가. 배우나 가수 같은 거. 엔터테이너 쪽이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까봅시다. 자, 맞췄어요. 답이 다 있긴 했네요. 자, 첫 번째로 데이터 과학자. 두 번째가 의사, 간호사. 세 번째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유를 얘기를 해줬는데, 자, 첫 번째가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연봉이 매우 높은 직업들이에요. 자, 이 자료는 아까 제가 잡코리아 얘기했었죠. 그 잡코리아에서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데이터 조사를 해서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미래 직업을 조사한 통계 자료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제가 이제 보여드렸던 자료들과 조금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죠. 이 자료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대학생들은 이제 당장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의 미래를 뭐 5년, 10년 후의 미래를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그 직업을 선택한 그 근거를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는지 혹은 지금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이제 존경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근거로 선호하는 직업을 정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대학생이 아니고 앞으로 바로 직업을 지금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에 봤던 그런 데이터에 기반해서 판단을 해보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선호도는 앞으로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이 앞으로 내가 했을 때 좋은 직업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직업을 3개씩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건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이 27분이니까 28분까지 여러분들이 뭐 이거 되게 막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직업 3개를 적어서 이제 발표를 한 사람씩 해볼게요. 네, 3개 직업을 결정 다 한 친구는 먼저 손을 들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다 되셨나요? 혹시 아직 다 못 쓰신 분? 오케이. 자, 준호 학생은 조금 더 고민하시고.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다 준비되신 친구들인가요? 아니요. 아, 아직 안 됐어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아까 시연 학생은 준비 다 된 것 같았는데 시연 학생 그럼 먼저 한번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네. 어, 저는 뭐 천문 뭐 그런 우주에 관련된 그런 곳에서 연구원을 하거나 그런 데서 일하고 싶어요. 오, 천문연구원 같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저희 나라에 대한민국의 우주청이라는 게 생기면 그런 곳에서도 일해보고 싶어요. 오, 오케이. 그러면 하나는 천문연구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어, 음, 나머지 하나는
못 정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시연 학생은 천문연구원 요 하나를 굉장히 이제 하고 싶어 하고 앞으로 유망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 준비되신 다른 친구 있나요? 네, 현수 학생. 저는 인공지능이 생각할 수 없는 작가랑 드론 조종사 그리고 인공지능 의사를 통솔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오, 그러면 왜 드론 조종사랑 의사랑 작가는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자신이 다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드론 조종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율주행차 가듯이 나중엔 드론도 막 자율로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아, 까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현수 학생은 작가랑 드론 조종사랑 의사가 가장 유망할 것 혹은 내가 하고 싶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유는 앞으로 AI가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 맞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준비된 다른 학생 있나요? 네, 예일 학생. 컴퓨터 프로그래머하고 로봇공학자요. 오, 로봇공학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두 가지인가요? 아니면 나머지 하나는 따로 없나요? 예일 학생도? 네, 그건 아직 그러면 예일 학생은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랑 그 로봇공학자 중에서 뭐가 더 하고 싶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미래에는 인공지능하고 기계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쓸모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서. 생각이 확실하시네. 선생님이 살짝 이제 팁을 드리면 사실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로봇 공학자는 되게 많은 영역에서 겹쳐요. 결국 로봇을 어떻게 움직일지 프로그래밍을 해야 로봇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직업은 되게 연관성이 높은 직업이에요. 자, 또 다른 학생 준비된 학생 있나요? 사실 준비는 다 됐는데 다들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준호 학생 아까 고민하시더니 이제 정리가 다 됐나요? 하나 정도 볼게요. 그럼 준호 학생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저는 진짜 지금 제 꿈인데 로봇공학자. 오, 똑같은 직업이 처음으로 나왔어. 로봇공학자. 그리고 또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서. 아, 로봇공학자 하나만 딱 원하시는 거구나. 왜 네. 로봇공학자를 원하세요, 준호 학생은? 뭐 나중에 로봇이 많이 실용화 될 테니까 그때 더 편한 로봇을 만들면 좋을까 싶어서. 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많이 쓸 로봇들 중에서 좋은 로봇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군요, 준호 학생은. 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학생? 네, 박광현 학생 혹시 정리 다 됐나요? 두 개 해놨어요. 광현 학생은 어떤 직업을 좋아하나요? 어떤 직업을 선호하나요? 프로그래머하고 인공지능 개발자요. 오, 프로그래머, 인공지능 개발자. 아, 저희 회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네요. 왜 이 두 가지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박광현 학생? 만들기나 코딩 이런 거를 좋아해서요. 아, 코딩을 좋아해서. 맞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고요. 잘 들었어요.
자, 그러면 혹시 채원 학생 준비됐나요? 네. 네. 두 개밖에 안 듣는. 네, 어떤 직업을 선호하시나요? 채원 학생은? 드론 전문가랑 유튜버요. 유튜버랑 드론 전문가. 드론 전문가요? 네. 오, 요 두 가지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채원 학생? 재밌을 것 같아서요. 맞아요. 우리 직업 선택의 이유에는 거창한 이유가 필요 없어요. 재밌으면 하는 거죠. 자, 민혁 학생 혹시 준비되셨나요? 민혁 학생은 어떤 직업을 선호하시나요? 배우나 디자이너.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요? 디자이너한테는 디자이너는 일단 사람마다 그 예술적 감각과 그런 게 다르기 때문이고, 배우는 사람마다 연기하는 그런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오, 그렇군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자신의 꿈을 이야기를 해 가는 것 같은데, 하연 학생은 준비 다 됐나요? 두 개 생각했어요. 네. 하연 학생 지금 캠이 꺼져 있는데 캠 좀 한번 켜주시겠어요? 네, 이제 들어왔네요. 하연 학생은 어떤 직업을 선호하세요? 저는 작가 아니면 화가예요. 조금만 크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한 번만 더? 작가랑 화가요. 작가랑 화가. 네.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있나요? 하연 학생? 그냥 뭔가 약간 예술적인 하연 학생은 예술 막 이런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군요. 막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이러나요? 네. 좋아요. 자, 이제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다 한번 들어봤거든요. 사실 선생님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른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는 게 더 중요해서 이 부분은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다 들어본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나이대 초등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의 선호 순위를 나타낸 데이터 자료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거랑 겹치는 것도 있고 안 겹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뭐 의외로 운동선수가 1위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려고 이 자료를 준비를 했어요. 일단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직업들의 트렌드가 변할 것이고, 그래서 뭐 데이터 분석가라든지 뭐 AI 개발자라든지 이런 직업들이 많이 유망할 것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되게 너무 잘 따라와 줘서 선생님이 원래 여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의 썰을 조금 더 풀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데이터 분석가에 관련 가까운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가 유망하다고 하는데 정확히 근데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께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영상 하나 같이 봐요. 이 영상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유튜브에서 가장 문의한 K-팝 영상들을 순위별로 데이터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자료예요.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게 보이죠. 근데 이거 너무 멀다. 좀 최근으로 와볼까요? 계속 순위들이 바뀌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진지한 주제로 하나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건 1980년부터 이제 2023년까지 각 나라들의 GDP 변화를 정리한 자료예요. 조금 예전 자료라 사실 현재랑은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1983년부터 이제 쭉 이제 시기가 지나면서 각 나라들의 GDP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자료고, 여기 보면은 2006년도까지 자료는 실제 데이터 자료예요. 근데 그 이후에는 2006년부터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2023년까지의 자료들을 예측한 자료예요. 여기 보면 한국도 여기 있죠. 자, 그러면 빅데이터는 왜 필요할까요? 자, 빅데이터가 왜 필요한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좋아요. 현수 학생 얘기해 보세요.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근데 왜 꼭 빅데이터여야 될까? 빅데이터가 많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요. 오, 야, 이거 선생님이 이제 필요 없겠는데? 맞아요. 여기 보면 보세요. 지금 일기예보 자료인데 여기 보면 오늘 날씨도 아니고 내일 날씨 혹은 일주일 뒤의 날씨를 뭐 맑았다, 흐린다, 뭐 태풍이 올 예정이다, 비가 얼만큼 내릴 것이다를 항상 이런 그 기상캐스터 분들이 저희한테 뉴스에서 알려주시죠.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선 결국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를 분석해서 현재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까지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날씨가 비가 오거나 혹은 바람이 분다.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 거야? 를 예측하는 게 기본적으로 데이터 분석가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보이는 이 차트가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주식아니에요? 좋아요. 시연 학생. 시연 학생 뭐라 그랬어요? 주식아니에요. 오,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장면은 주식이에요. 가장 많은 데이터 분석가들이 어디서 일하고 있을까요? 증권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제의 증권 시황, 그 다음에 지금의 이제 시장에 있는 데이터들, 이걸 가지고 내일의 주식 가격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를 예측해서 오르는 주식엔 당연히 투자를 해야겠죠. 그리고 떨어질 것 같은 주식에는 당연히 도망을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들이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이 뭔지 아시는 분 손? 게임 좋아하는 친구 아까 많다 그랬는데 아무도 없나? 자, 이거 넘어가 버렸다. 미안해요. 자, 이거는 선생님이 랭겜 돌리기 전에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서 랭크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랭크 게임을 돌리기 전에 항상 선생님이 확인을 하는 작업이에요. 지금 나랑 같은 팀에 있는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지? 막 10연패하고 있나? 혹은 10연승하고 있나? 상대방의 지금 같이 이제 싸우게 될 상대들은 어떤 애들이지? 얼마나 잘하나? 얼마나 못하나? 이런 거를 이제 선생님은 항상 게임 들어가기 전에 확인을 하고 그 게임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서
뭐 상대방이 너무 잘하고 우리 편이 못한다 이러면 게임에서 나가버리고 우리 편은 잘하는데 상대방은 못하네? 오케이, 그러면 상대방 제일 못하는 사람을 찌르자. 이런 판단을 이제 하거든요. 그 판단의 근거는 이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아군 혹은 상대방의 데이터를 통해서 그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왜 데이터가 가치가 있을까요? 사실 이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다 아는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이건 유전이에요. 19세기에 혹은 20세기에 우리가 제품으로 막 이제 경제를 돌리고 이럴 때는 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 뭐 석유라든지 철이라든지 뭐 금속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들은 다 인공지능이나 기계나 로봇들이 대체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산업에서 그 산업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결국 정보고 데이터예요. 자, 보시죠. 자, 구글에서 1분마다 전 세계적으로 360만 7,080건이 검색이 되고 있어요. 자, 1년이면 이거 숫자 읽기도 되게 어렵네요. 이 정도의 검색어가 매일같이 입력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유튜브. 1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 414만 6,600건의 유튜브 동영상이 시청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청되고 있는 유튜브 영상의 시간을 모두 합치면 597억 시간이 돼버려요. 자,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있나요? 아직은 없으시네. 곧 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인스타그램 뭐 하는 건지는 다 아시죠? 인스타그램 뭐 하는 건지 아시는 분? 그냥 페이스북 같은 건데, 현수 학생 말해볼래요?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공유하는 거. 맞아요. 정확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다. 나 오늘 점심 뭐 맛있는 거 먹었어. 이런 거를 자랑하기 위한 일종의 SNS죠. 이 인스타그램에서는 1분에 46,740개의 사진이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동안 6,730만 5,600개의 사진이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있었던 이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은 여러분들한테 매일같이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광고를 내보내요. 결국 이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구글이든은 여러분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가장 비슷한 패턴의 사람들, 같은 연령대, 같은 나이, 혹은 같은 성별, 혹은 좋아하는 취미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가장 유사한 사람들이 샀던 신발, 여러분들과 가장 유사한 사람들이 샀던 옷, 여러분들과 가장 유사한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운동 경기, 여러분들이 가장 유사한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뭐 핸드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천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빅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될까요? 요거는 뭐 사실 선생님이 매일 하고 있는 작업들 중에 하나인데 그냥 간단히 정리를 했어요. 아까 뭐 구글,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죠. 거기서 나온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올린 사진이라든지 썼던 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골라내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6학년 데이터만 보고 싶다. 혹은 남자의 데이터만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목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처리를 해요. 전처리라고 하면 컴퓨터가 결국 선생님들, 제가 분석가라고는 하지만 제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컴퓨터가 어떤 정해진 코드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데이터의 결과에 따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라고 이제
계산을 하고 저한테 그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우리가 뭐 그냥 컴퓨터한테 말한다라고 해서 컴퓨터가 바로 이해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형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걸 전처리라고 하고, 그 변화된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패턴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들은 이런 신발을 좋아해. 뭐 라는 패턴들을 이제 입력을 하면 그걸 최종적으로 제가 이제 보고 이걸 지식으로 만드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애들은 스니커즈를 좋아해 라고 말이죠. 이런 제가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정이 데이터 분석의 과정인 것이고,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컴퓨터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정성적인 데이터들, 뭐 정성적인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수학 성적이 80점이 나왔다. 이런 건 80점이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되게 정량적인 데이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리더십이 좋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이건 숫자로 표현할 수 있나? 어려운데? 라고 하는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정성적인 데이터라고 하는데, 옛날과는 다르게 컴퓨터 기술이 발달해서 정성적인 데이터도 다 숫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로 바꾼 데이터를 가지고 정량적으로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데이터 전문가는 크게 4가지 이제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비즈니스 아날리스트. 그 데이터 분석의 결과들을 이제 실제 그 직업 영역이나 이런 데 적용을 해서 뭐 마케팅 전략에 쓴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분석가들을 비즈니스 아날리스트라고 하고, 다음은 앱 디벨로퍼. 이렇게 분석된 결과를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주거나 혹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이런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들을 의미를 해요. 자, 그리고 다음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 예를 들어 그러면 학생이 스니커즈를 좋아한다는 걸 어떤 로직으로, 어떤 논리로 그거를 분석을 해낼 것인가, 이런 로직들을 결정을 하고 어떤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그 이론적인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이제 사람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설계한 인공지능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이제 코딩을 통해서 모델을 만드는 사람들을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럼 왜 선생님이 지금 기자를 때려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하고 있을까요? 자, 미국 최고 50직업에서 이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까지 모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1위예요. 그리고 현재 이들이 받고 있는 연봉의 평균은 11만 달러. 그러니까 1년에 우리 돈으로 1억 2,300만 원을 벌고 있죠. 물론 선생님이 그렇게 벌고 있냐라고 물으면 전 조금 할 말이 없어지기는 하는데, 그렇게 이제 벌려고 선생님은 여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업은 매력적인 직업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특강이었어요. 재밌었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이 수업들의 내용들을 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는 딴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그냥 단순히 내가 뭐 흥미로워서 뭐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좋겠지만, 앞으로 세상의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이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어떤 직업들이 되게 재밌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재밌게 탐색해보고 즐겨볼 수 있는 그런 한 번의 이제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어서 오늘의 특강을 진행을 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진로에 대해서 잘 탐색해보고 즐길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의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 마칠게요. 오늘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DM을 하나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선생님 메일을 하나 남겨놓을 테니까 앞으로도 뭐 이런 쪽에 직업이나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메일을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 선생님이 시간 있을 때 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모두 고생하셨어요.